오늘은 서클 원 그리기, 그 다음에 오스냅. 오스냅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합니다.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스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맞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옵셋, 간격 띄우기, 트림, 자르기, 익스텐드, 연장하기. 자,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지간한 건 도면을 다 그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연습해야 될 예제가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예제들이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것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제물들을 요것만 가지고 다 그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캐드를 사용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 선 그리기, 원 그리기, 오스냅, 그 다음에 트림, 익스텐드, 옵셋,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사용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선을 그리는 명령어, 원을 그리는 명령어, 수정 명령어,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 관련된 뭐 해치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완성시켜야 되는 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들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과제물을 주든지 간에 과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고,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공부하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뭐냐면 응용입니다. 이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도면을 그려 나갈 것인가 응용하는 겁니다. 저도 늘 고민을 해요. 이걸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명령어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용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먼저 서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자, 서클은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쓸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원을 그릴 때 도면상에 원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표시됩니다. 원에는 이렇게 두 개가 표시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반지름 50mm란 뜻입니다. 얘는 지름 50mm란 뜻입니다. 숫자 앞에 R자가 붙어 있으면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라디어스. 반지름 50이란 뜻입니다. 반지름이 영어로 라디어스예요. 그래서 R50 이렇게 씁니다. 표기할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 50이라고 있습니다. 파이가 지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 첫 번째 중심점, 원의 중심점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 그 다음에 지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때 도면상에서는 반지름 50인지 혹은 지름인지 이렇게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로 표기하든지 R로 표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빠져 있으면 오탈자입니다.
잘못 표시한 거예요. 제가 과제물 중에 이거 빠진 과제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이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파이 50이 6개 있다는 뜻입니다. 파이 50 6개란 뜻이에요. 지름 50mm가 6개 있음, 이런 뜻입니다. 숫자 앞에, 파이 50mm 앞에 숫자가 붙어요. 이건 개수입니다. 수량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시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지름 20mm가 250mm 그리고 간격으로 라는 뜻입니다. 뜻을 이해되셨나요? 자, 6-파이 50 그러면 50mm, 직경이 50mm인 원이 6개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파이 20 골뱅이 250 그러면 지름, 아이고 200mm란다, 잘못 들어간 거죠. 지름 20mm가 250mm 간격으로 란 뜻입니다. 주로 얘는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얘는 건축에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파이 20 온수 파이프 골뱅이 250. 그럼 무슨 뜻이에요? 파이 20mm인 온수 파이프가 250mm 간격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온수 파이프라는 얘기가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온수 파이프하고 이쪽으로 오는 온수 파이프 간격이 250mm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골뱅이 250 붙으면 간격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 50처럼 이렇게 6-라고 하면 수량을 뜻합니다. 도면을 표기하는 방법이 기계와 건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R50, 파이 50 차이는 R50은 반지름 50mm, 파이 50은 지름 50mm,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서클, 그러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3포인트, 2포인트, TTR 이렇게 더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중심점을 입력합니다. 클릭.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 O와 다이아메터, 지름. 자,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이죠. 똑같이 중심을 입력하고 시작을 합니다. 중심점을 입력하면 반지름 값을 혹은 지름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50 엔터. 그러면 반지름 50인 원이 하나 그려집니다. 서클 클릭한 다음에 이번엔 다이아메터, 여기다가 D를 쓰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 마우스로 다이아메터를 클릭하셔도 되고. 자, 50 엔터. 그러면 원이 두 개가 그려졌죠? 반지름 50인 원과 지름 50인 원. 자,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반지름을 써요. 지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면에 지름이 나와 있으면 지름으로,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반지름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건 습관적으로 자꾸 반지름으로 고쳐서 써요. 예를 들어서 도면에 지름 50이에요. 그럼 반지름 얼마죠? 25잖아요. 자, 도면에 파이 10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반지름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지름으로 바꿔서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 계산하기 쉽게. 자, 지름이 70입니다. 지름이 70이에요. 그럼 반지름은 35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조금만 더 어렵게 가보죠. 그러면 지름이 75예요. 반지름은요? 언뜻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보세요. 서클 클릭하고, 자, 사람이 지조가 있지. 내가 여지껏 반지름을 써왔는데 이제 와서 지름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 씁니다. 75 나누기 2. 커맨드에다가 75 나누기 2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름이 75인 원을 그려줍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쓸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오토캐드에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일단 숫자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덧셈, 곱셈, 뺄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설명합니다. 캐드 커맨드에다가 값을 입력할 때 입력하는 방법 중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숫자를 넣어도 되지만 숫자를 모를 때는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수 나눗셈만 됩니다. 곱셈, 뺄셈, 덧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안 되고 오로지 나누기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조건이 정수. 네,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정수와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수와 실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 실수는요 소수가 있는 수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75가 있고 75.0이 있고 75.5가 있습니다. 자, 정수와 실수를 찾아보시죠. 일단 정수는, 자, 얘 정수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실수가 맞죠? 그러면 문제는 얘네요. 얘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리까리하죠. 그죠? 정확하게 얘는 실수입니다. 점 0은 없는 숫자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정수 실수 개념 잡을 때 수학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은 두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2.0이 없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0은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5.0은 뒤점 0은 없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점 0도 숫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점 0이 있으면 실수가 되는 거고 점 0이 없으면 정수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0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0은 없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0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5.0도 숫자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반지름이 75.5입니다. 아니, 지름이 75.5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자,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서클 75.5 나누기 2. 다시. 서클 75.5 나누기 2. 어떻게 썼는지 보이시나요? 755 나누기 20.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같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하나를 없애려면 10을 곱하면 되고 두 개를 없애려면 100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점 하나니까 10을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755 나누기 20 이러면 결국은 무슨 뜻이 되냐면 75.5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원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중심, 반지름을 입력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중심, 지름을 입력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3포인트, 즉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릴 수도 있고 2P,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TTR, 두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도 있고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는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중 중심 지름, 중심 반지름 보셨으니까 큰 문제 되진 않을 거예요. 자, 3P와 2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2포인트는 3포인트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화면상에 혹은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늘 밑에서 헤매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직까지 기억은 해요. 2포인트는요 지름의 양끝점입니다. 조금 아까 3포인트 할 때 뭐라 그랬나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인 경우는 딱 하나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지름의 양끝점인 원, 이건 딱 하나 나와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그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인 경우는 딱 하나 나옵니다. 이런 경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정확하게는 지름의 양끝점이란 뜻입니다. 자, 먼저 3포인트부터 보죠.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라인,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여기 지나가고 두 번째 점 여기 지나가고. 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3포인트예요. 다시 보세요. 서클 2포인트,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지름의 양끝점 맞나요? 네, 다시 보세요.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거죠.
이게 3포인트와 2포인트입니다. 굳이 이렇게 이거 안 그려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서클 3포인트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50인 원 어딘가 존재하겠죠. 이것도 우리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은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반지름이 1인 원은 어디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반지름이 50인 원은 딱 하나 있겠죠. 어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위치까지 알 이유는 없고 계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캐드한테 시키면 돼요. 그게 바로 TTR입니다. 서클 TTR. 자,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확대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커서 옆에 뭔가 녹색으로 된 아이콘이 떴죠. 자, 마우스를 빼봅니다.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갖다 대니까 녹색으로 어떤 아이콘이 하나 뜨죠. 얘가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오브젝트 스냅이 뭐냐면 객체들이 오브젝트가 지닌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란 뜻입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찾기도 어렵지만 캐드는 쉽게 찾고 위치를 찾아줄 수 있는 게 오스냅이에요. 바로 이렇게 오스냅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오스냅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 그러면 캐드가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저기 있답니다. 이게 TTR입니다.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원. 그러니까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인 거죠. 자, 서클 TTR 접하고 50 엔터. 여기 나오네요. 다시 볼까요? 서클 TTR 값을 키워보죠. 150 여기 만들어지죠. 다시 서클 TTR 접하고 150. 자, 접하고. 자, 어떤가요? 막 이상한데 갑자기 막 만들어지죠. 이건 뭐냐면 제가 어떻게 클릭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선을 연장한 이렇게 연장선 해서 접하는 부분을 찾아준 겁니다. 이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한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연장된 상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된 상태에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이 크면 이렇게 연장되어진 위치를 캐드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비단 이렇게 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라인, 서클, 반지름 50 이렇게 해요. 서클 TTR 접하고 100. 서클 TTR 접하고 100. 자, 어떤가요? 위치가 막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생성 위치가 이와 같이 쭉 바뀌게 됩니다. 자, 선 대 원도 가능해요. 선 대 선뿐만 아니고 선 대 원, 그 다음에 원 대 원. 아이고, 너무 크다. 이렇게 원 대 원. 서클 TTR. 이거 너무 작고. 다시 서클 TTR 접하고 100. 너무 작다. 서클 TTR 접하고 150. 자,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막 만들어지죠? 네, 서클 TTR은 두 번째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보세요.
서클 TTR 첫 번째 여기 클릭했어요. 근데 두 번째 여기 클릭합니다. 150. 두 번째로 움직인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첫 번째 여기 클릭했고 두 번째 여기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위치에 따라서, 두 번째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 두 가지 한번 이번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원에 접하는, 혹은 이렇게 라인에 접하는 원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명령어에는 없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어딨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라는 오스냅을 이용한 명령어입니다. 원래는 3포인트를 이용한 예제예요. 근데 이걸 명령어로 따로 빼놓은 겁니다. 누르신 다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그러면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또는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쓴 게 센터 라디어스예요. 그러면 여길 누르면 센터 라디어스가 돼요. 내가 마지막에 쓴 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여길 눌렀을 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 아이콘은,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은 가장 마지막에 쓴 게 맨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 이 라인이나 폴리라인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클이나 아크 같은 경우 명령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썼던 걸 다시 실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를 계속 쓰는 거죠. 그랬다가 다른 걸 쓰고 싶을 때 비로소 이 목록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실 때 이 아이콘들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아이콘이 그래서 달라집니다. 이 아이콘에 따라서 마지막에 쓴 아이콘이 이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서클을 이용해서 그려보시는데 리본 메뉴에 서클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하시죠. 자, 이번엔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건 우리가 그렸던 선이나 원에 위치하는 특정한 위치를 캐드가 찾게 하는 명령어가 오스냅입니다. 이 오스냅은 단축키가 F3키예요. F3키가 오스냅 온 오프입니다. F3키가 오스냅 온 오프, 그리고 몇 번이었지? F11이었구나. 네. F11키가 오스냅 트래킹 온오프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오스냅, 지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오스냅이 한 7개 됩니다. 선 관련, 그리고 원 관련, 그 다음 기타. 선에 관련해서는 엔드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끝점이죠. 그 다음 미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간점. 자, 원 관련 오스냅이 있습니다. 센터 포인트, 그 다음 쿼드란트. 자, 얘는 중심점이죠. 센터는 중심점, 쿼드란트는 4분점, 그 다음에 하나는 탄젠트.
요건 조금 아까 봤어요. 접점. 그 다음 기타로 뭐가 있냐면 인터섹션. 이거 교차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퍼펜디큘라. 이거는 수직점. 이렇게 7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2가지는 일회성 사용입니다. 1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싹 끝내는 방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오스냅 세팅이죠. 오스냅을 세팅해 놓으면 내가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자, 1회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직접 입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대문자만 적어 놓은 거 있죠? 얘만 쓰는 겁니다. 얘만 쓰시면 돼요. 얘만 쓰고 엔터 치면 바로 오스냅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똑같이 1회 사용하는 건데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직접 클릭하시면 돼요. 이 2가지는 1회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1회성이에요. 자, 보실까요? 자, 제가 라인을 그렸고요. 서클을 그렸습니다. 여기 끝점에서 선을 그리고 싶어요. 끝점에서 원을 그리고 싶어요. 시작 위치가 끝점이잖아요. 엔드 포인트. 자, 여기다가 엔드라고 쓰고 엔터 치면 에러 메시지가 떠요. 아이고, 이렇게 엔드가 떠요. 이렇게 떠요. discontinue command use q2 command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종류하는 명령어가 exit가 있고 q2가 있고 end가 있고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end가 오스냅 end랑 자꾸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여기 커맨드에다 end 써놓고 오토캐드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end 커맨드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메인 명령어가 아니고 보조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라인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뜨냐면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포인트 대신에 쓰는 겁니다. 포인트. 자, 서클 썼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인트를 물어보잖아요. 이때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엔드라고요. 여기다가 엔드 엔터. 그러면 이렇게 끝점만 찾아주게 됩니다.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마우스로 갖다 대야 돼요. 그러면 끝점만 찾아줍니다. 클릭. 자, 원의 중심점이잖아요. 센터. 찾아지는 거 맞습니까?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스냅 목록이 떠요. 엔드 포인트.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아줍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커맨드에다가 오스냅이라고 씁니다. 오스냅. 그러면 오스냅 세팅창이 뜹니다. 오스냅 설정창이 뜨는 거죠. 네, 오스냅 F3키 온오프 키 있고 오스냅 트래킹 F11키 있고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2개 체크해 놓고 쓰세요. 오스냅 트래킹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굉장히 편해요. 트래킹이 뭐냐면 추적기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라인.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선을 맞춰서 그리길 원해요. 자, 끝점에서 자, 끝점을 선택하고 그대로 내리면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오스냅 추적된 거 보이시나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원래 오스냅 추적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그려서 명령을 한 번 더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추적만 하면 작업이 더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해서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딜 보시냐면 여기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이요. 여기 제가 폴라 트래킹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각도 추적기. 안 했나? 네, 그럼 각도 추적기도 설명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활성화된 거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비활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폴라 트래킹 F10키, 그 다음 오스냅 트래킹 F11키, 그 다음 오스냅 F3키, 그리고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이 오스냅 목록이 떠요. 그리고 오스냅 세팅을 누르시면 됩니다. 굳이 오스냅 세팅을 누르지 않더라도 여기서 누르시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오스냅이 되겠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먼저 오스냅 트래킹부터 설명드리죠. 오스냅 트래킹은 폴라 트래킹은 각도 추적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45도로 놨어요. 45도 클릭. 라인을 그릴 때 이와 같이 각도가 나오면 선이 추적이 됩니다. 원래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면 선이 삐뚤어져야 되는데 안 삐뚤어져요. 보세요. 그 다음에 45도 자동으로 추적됩니다. 그 다음에 90도, 135도, 180도, 그 다음에 215도, 270도, 315도, 이렇게 각도를 CAD가 알아서 추적해 줍니다. 이게 폴라 트래킹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정오각형, 정육각형 그렸잖아요. 자, 정육각형이 30도예요. 60도, 그 다음에 120도 이렇게 가겠죠. 자, 30을 체크한 다음 라인 50, 그 다음에 60도 방향으로 50, 120도 방향으로 50, 그 다음 180도 방향으로 50, 그 다음에 180에서 120도 하니까 240이네요. 50 클로즈. 맞나요? 다시 보세요.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50만큼 0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숫자만 쓸 수 있습니다. 선의 길이만 쓸 수 있어요. 200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커서를 통과하는 선. 지금 커서를 통과하는 선. 열십자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통과하는 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응용한 거예요. 이렇게요. 폴라 트래킹을 맞췄죠? 그 다음에 50. 커서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수평으로 50만큼 그립니다. 자, 60도잖아요. 이거 65도고 60도잖아요. 50. 자, 120도잖아요. 커서를 통과하는 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좌표를 안 써도 이렇게 써도 간단하게 도면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폴라 트래킹 중에서 이걸 누르면 트래킹 세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2도를 쓰고 싶어요. 여기는 없겠네요. 네, 36도를 써볼까요?
추가하기 36도. 오케이 누르면 36도가 여기 나온단 말이죠. 라인 자 50 50 50 50 50 그래서 50으로 하면 마지막 클로즈 십각형 맞나요? 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폴라 트래킹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30도나 45도를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쓴 것은 그때그때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삭제하시면 되겠고, 자, 다시 오스냅으로 들어가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엔드포인트는 선의 끝점, 미드포인트는 선의 중간점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있는 과제물을 잠깐 보세요. 원래 이 과제물은 엔드포인트하고 미드포인트하고 인터섹션을 이용한 과제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미드포인트로도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한번 보세요. 자, 라인 수평으로 100mm, 수직으로 70mm, 100mm, 그 다음 클로즈.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하고 인터섹트예요. 그러니까 클릭해서 찾아봅니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인터섹션 세 가지.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미드 포인트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의 한 중간을 지나가는 점을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라고 하는 거죠. 미드라는 건 양 끝점의 한 가운데가 미드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대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찾아 놓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그 다음엔 뭐냐면 끝점에서 이 선과 이 선의 교차점입니다. 갖다 대면 되는데 미드 포인트가 우선해요. 이 조점의 자리가 이상하게 미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인터섹트를 써야 되는데 인터섹트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미드 포인트만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끝점에서 중간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중간점에서 중간점에서 중간점. 이 점도 원래는 인터섹트예요. 이 선과 이 선의 교차점인데 이 선의 미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그러면 다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라인 20, 70, 20, 20, 70, 20, 20, 70, 20, 20, 70, 클로즈. 어떤가요? 좌표를 이용한 것과 좌표를 쓰지 않은 것과 많이 편해졌죠? 앞으로 더 편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서클의 2포인트요. 3포인트 쓰셔도 돼요. 끝점, 끝점, 끝점. 또는 2포인트 쓰셔도 돼요. 이렇게요. 2포인트로 이렇게 클릭, 2포인트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그런데 2포인트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3포인트 쓰셔도 돼요. 이렇게 3포인트 클릭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포인트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나머지 여기 어떻게 하냐면 서클의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5 엔터. 서클 TTR 접하고 5를 쓰려고 보니까 이미 5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쓴 게. 그래서 그냥 엔터. 서클 TTR 자, 그 다음에 접하고 반지름 5. 그 다음 서클 TTR 그 다음 여기 있단 말이죠. 이렇게 중간점이 선의 교차점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이 원의 중심점이기도 해요. 오스냅을 보시면 서클 오스냅에 보시면 자, 미드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야 이해를 할 거예요. 센터 포인트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원의 중심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 원을 클릭해야 돼요.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점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반지름 5엔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서클에서 원의 중심점을 자, 여기를 클릭하면 알아서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2D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2D라는 얘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즉 서클도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고 라인도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2D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오브젝트를 클릭해야만 이렇게 찾아집니다. 공간에 대한 영역은 3차원으로 넘어가요. 3D일 때 공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 클릭해서 원의 중심 못 찾아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사물을 직접 이렇게 눌러야만 원의 중심점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센터라는 오스냅을 쓰면 이렇게 원의 중심점 찾아지죠? 이렇게 찾아진 상태에서 원의 중심점을 누른 다음 끄집어내도 돼요. 그런데 자, 이 안에 있으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을 한번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야만 원의 중심점이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시고 센터 포인트도 한번 해보시죠. 자, 원에는 자, 여기까지는 알아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까지는 뭐 큰 설명 없어도 이해는 하세요. 선의 끝점, 선의 중간점, 원의 중심점, 이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상한 명령어가 나요. 쿼드란트. 그리고 4분점이랍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혹시 농구 좋아하시나요? 농구 한 경기 끝나면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1쿼터 끝났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선수들이 쉬어요. 조금 있다 나와서 막 하다가 또 끝났다고 들어가서 쉬어요. 2쿼터 끝났습니다. 그럽니다. 자,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을 해요. 농구 경기가. 쿼터가 쿼드란트랑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즉 원을 수평 수직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요점 있죠. 4개의 점. 원을 4등분 했을 때 나오는 이 점, 바로 이 4개의 점을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라인, 자, 쿼드란트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다시 또 쿼드란트. 자, 어떤가요? 원의 4분의 1이 되는 점 나온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탄젠트는 접점이에요. 우리 서클 TTR 봤었죠?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접하고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도 접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쓰는 게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네, 여기 접하네요. 다시 볼까요? 탄젠트.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 거꾸로 할 겁니다. 탄젠트에서 이 원의 접점에서 여기까지. 다시 볼까요? 탄젠트 이 원에서 여기까지. 아까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탄젠트 접점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원에서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원에서 지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거꾸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교차점은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섹트를 쓰더라도 다이렉트로 이와 같이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하면 되는데, 종종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 오스냅 세팅에서 체크되어 있는 걸로는 못 찾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회적인 오스냅 사용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얘는 두 개의 점을 클릭합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찾아내줘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억나시죠? 오스냅 트래킹. 바로 이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하면 찾아지게 됩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오스냅 인터섹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펜디큘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이란 뜻입니다. 즉 선이 이렇게 있어요. 임의의 점에서부터 이렇게 이 선의 수선의 방향, 즉 수직선의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라인,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수직점. 자, 수직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퍼펜디큘라 어떻게 되나요? 임의의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내가 지정한 선에서부터 수직으로 선을 거꾸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그리고 갖다 대면 이렇게 수직점으로 선을 그립니다. 다시 보세요.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클릭하고. 그럼 가능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작점을 퍼펜디큘라로부터, 그럼 어딘가부터 이렇게 모르지만 수직점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수직점을 거꾸로 뽑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과제물을 하나 풀어보죠. 이 과제물입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리세요. 바로 여기 있는 요 과제물 두 개입니다. 원래는 트림까지 쓰고 나서야 쓸 수 있어요. 얘는 못합니다. 얘는 지금 여러분 못할 거고요. 요 과제물은 지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과제물을 보도록 할게요. 요 과제물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 과제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선 있죠.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 있죠. 이렇게 된 선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의 모양에 따라서 일점세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겁니다.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일점세선, 선을 쇠해서 점을 한 개 넣은 겁니다. 쇠자가 깨트릴 쇠자예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쇠빙선이라는 게 있죠. 얼음을 깨트리는 배. 그래서 쇠자가 들어간 겁니다. 쇠선, 선을 깨트려서 1점, 점을 한 개 넣은 것.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얘는 1점세선이라고 부르지만 사용하는 용도는 중심선입니다. 사물의 중심을 표기하는 가상선입니다. 실제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심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거나 도면을 해독하거나 해석하거나 혹은 도면을 그릴 때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 중심선부터 보셔야 됩니다. 중심선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중심선 먼저 그리지요. 자, 라인 50mm, 중심선이 여기 끝에서 끝에까지 50mm 떨어져 있고요. 서클 여기 끝점에서 반지름 8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15 하나, 서클 반지름 5 하나, 서클 반지름 10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쿼드란트예요. 보통 이걸 쿼드란트를 체크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 보이시나요? 선 여기 파고 지나간 거? 네. 제가 이 위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라인, 뭘 써야 되냐면 탄젠트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쿼드란트가 아니고 탄젠트요. 접선에서 접선으로 확대를 하자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게 탄젠트입니다. 지금 누른 얘가 탄젠트예요. 탄젠트에서
이렇게 탄젠트로 오게 됩니다. 위치가 달라져요. 네, 이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때 5스냅을 쓸 때요, 탄젠트가 제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심, 우리가 5스냅에 관련된 거 있었잖아요. 센터, 쿼드란트, 그 다음 탄젠트. 이렇게 세 개가 원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체크해 놓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잡히냐면 센터하고 쿼드란트가 먼저 잡힙니다. 탄젠트가 안 잡혀요. 그래서 탄젠트 5스냅을 쓸 때는 끄셔야 돼요. 센터도 꺼야 되고 쿼드란트도 꺼야 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5스냅을 껐다 켰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켜놓고 쓰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은 셀렉트 올입니다. 이렇게 다 체크해 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써야 될 거, 가장 많이 쓰는 거, 엔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인터섹션, 선, 원, 기타잖아요. 그래 놓고 이걸 상황에 따라서 체크하거나 해제해 가면서 쓰는 겁니다. 이제 탄젠트를 써야 되니까 탄젠트는 체크하고 쿼드란트와 센터는 빼고,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옵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옵셋은 간격 띄우기라고 합니다. 간격 띄우기라고 해요. 라인, 서클.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옵셋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옵셋 디스턴스, 간격을 띄워 복사할, 즉 간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옵셋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간격입니다. 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to Offset. 옵셋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그 다음 Point on Side.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마우스를 움직이면, 자, 방향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고 클릭을 해야 끝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방향,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돼요. 클릭. 선택하고 마우스 움직이면 클릭. 그러면 복제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옵셋 20. 자,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직선의 방향,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한다는 거죠. 0도 방향이나 90도 방향이 아니고 3오리진인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합니다. 서클, 반지름 100, 옵셋 20. 선택하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자, 이해되시나요? 원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뀐 거예요. 이거 치수를 넣으면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반지름 값이 바뀌는 거예요. 원은 이렇게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20 차이 나고 있죠? 반지름 값이 바뀌는 거. 선은 거리 값이 바뀐다면 원은 반지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사용하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이렇게 중심선이 있어요. 옵셋 75 나누기 2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셋 75 나누기 2
네, 이런 식으로요. 요건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라인을 이렇게 수평선 하나, 수직선을 두 개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러면 제일 먼저 캐드가 물어보는 건 커팅 엣지입니다. 셀렉트 커팅 엣지. 커팅 엣지를 셀렉트 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커팅 엣지. 커트 자르다. 엣지 모서리. 자르는 모서리.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칼이요. 칼 역할을 할 모서리를 선택해주세요. 자, 선택해보죠. 이렇게 두 개가 칼 역할을 할 겁니다. 즉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트림. 트림이 자르다라는 얘기잖아요. 잘라서 버리는 부분입니다. 버리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가운데 눌러볼까요? 클릭. 자, 버려진 거 맞습니까? 네. 다시 언두. 트림. 커팅 엣지. 칼날이 되는 모서리 선택. 엔터.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선 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네. 여기가 잘린 이유는 끝점이 칼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점이 칼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나 뭐 가래떡 같은 거, 제가 가래떡 좋아하니까 가래떡을 등분을 낼 거예요. 그러면 끝에 이렇게 토막을 내잖아요. 칼로 내리치는 부분이 있겠죠. 얘가 칼로 내리치는 자리입니다. 그럼 얘는 가래떡이겠죠. 그럼 끝점도 안 잘라도 끝점이 바로 잘라지잖아요. 네, 끝점은 모서리로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제가 모서리를 몇 개 더 세웠습니다. 트림. 경계가 너무 많아요. 그죠? 엔터. 제가 칼날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칼날입니다. 그래서 트림이 이렇게 들어가요. 모두가 칼날이 돼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경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빈 공간 클릭. 이거 크로스 셀렉션이죠. 엔터. 그러면 자, 아이고, 어떻게 되나요? 한 구간씩 잘라낼 수 있겠죠? 경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빈 공간 클릭하고 한 번에 싹둑. 자, 어때요? 어렵게 하나씩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쉽게 트림할 수 있습니다. 트림. 자, 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펜스, 울타리. 펜스를 누르고 엔터. 그러면 울타리를 이렇게 그려서 트림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수월하죠. 트림할 때 주의점입니다. 트림.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럼 얘는 지울 수 있을까요? 트림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트림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트림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트림은 전체 중에 일부는 잘라서 버리고 일부는 남겨놓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얘를 자르면 남겨놔야 할 누군가 있어야 되겠죠. 누굴 남겨놔야 되는 거죠? 남겨놓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트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트림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 쟤는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이레이즈, 삭제하기. 이레이즈. 기억나시죠? 선택하고 벨키 누르면 되는 거. 네, 이레이즈입니다. 근데 트림에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준 거예요. 얘도 지우고 싶어요. 근데 왜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레이즈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이즈가 있는 거예요. 선택하고 엔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이 과제물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인 골뱅이 4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4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어이구, 4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40만큼 0도, 4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라인 그냥 길게요. 아니 그냥 100으로 갈까요? 100 클로즈. 옵셋 40. 트림.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그냥 길게요. 그냥 길게요. 옵셋 100. 자, 트림. 옵셋 40. 트림. 그 다음 옵셋 13mm. 트림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혹은 윈도우로 하셔도 되고 혹은 펜스로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마지막에 그린 건 좌표를 쓴 적이 있나요? 없어요. 좌표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좌표를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좌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힘들게 공부한 거고, 오늘은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그린 것처럼 그냥 크게 그려 나갈 겁니다. 자, 세 가지 방법 다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익스텐드입니다. 트림은 자르는 거라면 익스텐드는 오히려 늘리는 겁니다. 트림은 넘쳐나서 잘라내는 거예요. 익스텐드는 오히려 모자라서 늘리는 겁니다. 자, 선이 있어요. 똑같이 경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자, 경계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익스텐드 그러면 바운다리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늘어날 겁니다. 엔터. 누가 늘어나는 거 맞나요? 트림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사용 용례가 똑같아요. 보세요. 자, 익스텐드 경계 지정해 주세요. 엔터. 늘어날 거 지정해 주세요. 다시 볼까요? 트림입니다. 트림 경계 지정해 주세요. 엔터. 지울 거 지정해 주세요. 자, 어떤가요? 사용하는 방법이 같은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익스텐드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그러면 한 구간씩 늘어납니다. 다시 볼까요?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빈 공간 클릭 후 클릭. 다시 볼까요? 라인, 익스텐드, 펜스, 울타리를 그려서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완전히 동일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트림은 잘라서 버리는 거고 익스텐드는 거꾸로 늘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세요. 라인, 뭐 골뱅이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골뱅이 대각선은 답이 없어요. 상대좌표입니다.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60만큼 180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22, 마이너스 90도 방향, 32, 0도 방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로즈.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길게 그립니다. 길게 옵셋 30, 아니 크게 할까요? 옵셋 160, 옵셋 80, 트림, 그 다음 옵셋 30.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요. 옵셋 30, 옵셋 50. 자, 선이 여기는 사선이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맞죠? 라인, 오스냅 끝점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두 개의 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우면 되죠. 라인, 자,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미드 포인트로 내려와도 좋고 퍼펜디큘러 수직으로 내려와도 좋고. 옵셋 40,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2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엔터, 서클 TTR, 서클 TTR. 여기 같으면 반지름이 10. 자, 다 그려진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이과제물입니다. 자, 이과제물 하기 전에 잠깐 살펴보면, 자, 여기 각도가 10도죠. 그러면 여기 사이 각도가 몇 도일까요? 역시 10도가 되겠죠. 엇각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는 0도니까 여기는 180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선의 방향은 190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엇각에 의해서, 자, 이렇게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10도, 여기는 180도. 그렇다면 이 선의 진행 방향은 170도. 이렇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심선 있죠? 자, 먼저 중심선부터 그립니다. 자, 라인, 선을 일단 크게 그려요. 그 다음 옵셋 50, 옵셋 20, 옵셋 150. 자, 나머지 트림으로 싹 잘라냅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 옵셋 10.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8mm, 또 이쪽으로도 18mm, 옵셋 18. 여기 자르면 돼요.
지웁니다. 라인. 자, 시작점은 여기 끝점입니다. 선이 내려가야죠. 170도 190도 방향입니다. 선의 길이는 몰라요. 골뱅이 130만큼 190도 방향. 좌표 쓸 수밖에 없죠. 다시 보겠습니다. 10도로 바꾸겠습니다. 10도. 라인. 여기가 170도잖아요. 180도잖아요. 10도는 자연스럽게 여기네요. 트림으로 자르면, 자, 어때요? 위에는 좌표를 썼고 아래는 좌표를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엔 다 뭐냐면 서클의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역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다시 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반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중에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4개 중에 2개를 보여드릴 거고, 이 2개,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물 아래쪽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죠. 저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린 거고,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못 푸는 예제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또 별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중에 제가 할 거는, 얘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어려울까요? 이렇게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다 한번 해보시는데, 보시면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여기 42mm죠. 근데 여기가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15mm죠. 그러니까 15mm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에서부터 이 선에까지가 57mm입니다. 42에 15를 더 한 겁니다. 중심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여기 42mm까지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4mm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46m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6mm가 아니고 4mm를 더해서 70mm여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원이 있는데 원이 수직으로 만나면 반지름 값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선을 길게 그립니다. 라인, 이렇게요. 다시 라인, 그 다음 옵셋, 자, 120, 옵셋 52.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전체 모양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선이 83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이 몇 도일까요? 97도가 되겠죠. 자, 폴라 트래킹을 이용합니다. 뉴 97도. 자, 그래서 97도를 선택합니다. 라인, 자, 97도 맞나요?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옵셋 11mm, 옵셋 26mm, 옵셋 15mm, 옵셋 28.5mm, 다시 옵셋
31.5mm 라인으로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면 자,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 아랫선은 옆에 있는 거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옵셋 12mm 이렇게요. 자, 라인 여기 끝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내립니다. 옵셋 13.5mm 다시 옵셋 28. 자, 그러면 자, 트림으로 잘라 놓고 보니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자, 여기가 116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폴라 트래킹으로 자, 얘 지우고 116도 다시 116도를 체크합니다. 라인 자, 116도 트림 네, 다 그려졌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유과점을 그리는 거예요.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그냥 길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길게 그립니다. 각도를 네. 옵셋 62 옵셋 30 옵셋 39 옵셋 41 자, 여기 어디 된다고 합니다. 라인 트림으로 싹 지우죠. 옵셋 10mm 자, 이 아래쪽 위쪽 자, 선 정리 끝났습니다. 서클 39 다시 서클 22.5 65도죠. 자, 보시면 5도가 있어요. 최대 5도 최소 5도 단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65도 트림 그리고 삭제 다시 트림.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긴 거죠. 각도를 체크해야 돼요. 이 각도를. 자, 이 위에가 101도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101도겠죠. 맞습니까? 이 위에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1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1도예요. 엇각에 의해서. 그 다음 여기가 37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138도. 그럼 여기 요만큼의 각도가 즉 이 선과 이 선의 각도가 몇 도가 나와요? 42도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요만큼의 각도입니다. 여기가 42도니까 여기도 42도 마이너스 42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2도 101도. 자, 라인 선의 길이는 10mm입니다. 골뱅이 10mm만큼 42도 그리고 다시 10mm만큼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에 선의 길이 몰라요. 100mm만큼 101도. 자, 나머진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다이아메타 14mm 지름으로 도면에 지름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름으로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반지름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과제물 진행하시면 됩니다.